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산불 대응 미비를 이유로 소방국장 해임을 명령했습니다. 일각에선 시장의 책임 회피라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홍역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만 100명에 육박하면서 3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연방소득세 폐지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한 고속도로 터널에서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차량 여러 대가 손상됐습니다. 하와이의 한 콘도에서 가스 그릴이 폭발해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지난달 팰리세이즈 산불 대응 미비를 이유로 소방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특히 소방국장이 산불 대응 평가 보고서를 거부하고 화재 당일 1000여 명의 소방관이 조기 퇴근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해임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크리스틴 크롤리 LA 소방국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지난달 치명적 피해를 남긴 팰리세이즈 산불 당시 소방국장으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실상 강제 퇴진입니다. Acting in the best interest of Los Angeles public safety and for the operations of the Los Angeles Fire Department, I just met with Chief Crowley and removed her as fire chief. 베스 시장은 특히 소방국장이 산불 대응 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을 지목하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As you know, I have called for a full investigation of everything leading up to January 7th. A necessary step to the investigation was the president of the Fire Commission telling Chief Crowley to do an after-action report on the fires. The fire chief refused. We all know that 1,000 firefighters that could have been on duty on the morning the fires broke were instead sent home on Chief Crowley's watch. 공석이 된 소방국장직은 41년 경력의 소방 베테랑 로널드 비아누에바 전 소방국 부국장이 임시로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LA시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산불 피해 책임을 소방국장에게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베스 시장은 산불 당시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큰 곤혹을 치른 바 있는데, 이에 더해 캐롤리 국장은 LA시의 소방국 예산 삭감이 이번 산불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베스 시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산불 대응의 비판을 받던 베스 시장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소방국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반발이 거셉니다. 리카루소 전 LA 시장 후보는 정직하고 소신 있는 발언이 해임 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고, 모니카 로드리게스 LA시 의원은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시의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헌장에 따르면 시장은 시의회의 승인 없이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지만, 만약 해임된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항소하고 시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다면 해임 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텍사스 지역에서 기록적인 홍역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보건당국은 오늘 주 내에서 확인된 홍역 사례는 90건이며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30여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홍역이 가장 많이 보고된 지역은 게인스 카운티에서 57건, 테리 카운티에서 20건이며 16명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감염자 중 51명은 17살 미만, 26명은 4살 미만인 백신 미접종자 어린이로
대부분 교회와 초등학교 그리고 병원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at's correct. It is young people, which is common for the measles and stuff. I think we've had 13 hospitalized. I think only 2 were adults, and that's of course the entire region. The rest were all children. What we don't know is how many people are cross-contaminating others, because the problem with measles is you've got such a long incubation period, and it is hands down the most contagious disease that's out there. 전문가들은 홍역이 심각한 건강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5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 폐렴이나 뇌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홍역은 게인스 카운티와 맞닿아 있는 뉴멕시코주 리 카운티까지 번져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통해 세수를 확대할 경우 연방소득세 폐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gobankingratescom의 분석에 따르면 연방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미 전역에서 개인 급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평균 가구 소득이 약 7만 3천 달러로 현재 단독 신고자의 연방주 소득세를 제외한 이주 급여가 1,974달러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소득세가 폐지되면 2,697달러로 증가해 2주마다 약 723달러가 추가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조지아주는 현재 2주 급여가 1,635달러지만 연방소득세 폐지 시 2,125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사스는 1,866달러에서 2,380달러, 뉴욕은 1,875달러에서 2,478달러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소득세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개인소득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고속도로 터널 천장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져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교통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30분쯤 프루덴셜 터널의 확장 이음새 부문에서 비구조적 콘크리트 일부가 차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최대 5피트 길이의 4인치 두께의 콘크리트가 달리던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고 운전자들은 충격에 놀라 급히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최근 몇 주간의 추운 날씨로 콘크리트가 물을 흡수해 얼었고 오늘 기온이 상승하면서 얼어붙었던 콘크리트가 부서져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It's actually the exact same weather action that causes potholes that causes things like this. It's a very, very rare occurrence that we have a failure in a joint for anything overhead. It's something that we typically keep a very, very close eye on. 이번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터널에 추가적인 위험 요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터널 내에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떨어진 잔해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예방 차원에서 지역 내 다른 터널들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와이의 한 콘도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우이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카나팔리 비치 콘도에서 가스그릴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8살에서 74살 사이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is explosion happens. I walk out the door and I can see debris literally coming down from 6 floors. 사고 직후 건물 전체의 대피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대피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바베큐 그릴에서 사용되는 액화 석유가스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릴이 오작동을 일으켜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버리 힐즈 자택에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35년째 복역 중인 메넨데즈 형제의 재심이 거부될 전망입니다.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메넨데즈 형제의 재심 청원을 기각해야 하며 형제가 제시한 증거는 재심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형제들이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성폭행 혐의 때문이 아니라 살인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형제들이 실제로 부모에게 죽을 위협을 느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살인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ich is why we conclude in our informal response that the court should deny the current habeas petition by the Menendez brothers. And if the court decides not to deny it at this point, the next motion or move for the court is to order what's called an order to show cause. Then we will file this again, this response, in response to the order to show cause. The Menendezes can reply, and the court can rule at that point or have a hearing in the habeas matter. 호크만 검사장은 형제들이 새로운 재판을 받을 이유는 없지만 형량 재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메넨데즈 형제의 재심 여부에 대한 심리는 1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LA 산불로 3월 20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최근 대도시 범죄 증가로 개인 보호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무장 경호원이 동승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LA에서 출시된 프로텍터라는 앱은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와 달리 전직 군인과 법 집행기관 출신의 무장 경호원이 동승하는 것이 특징이며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경호원의 수와 복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3대의 차량을 포함한 차량 호위 행렬, 모터게이터 구성도 가능합니다. 현재 LA와 뉴욕에서만 제공되며 최소 5시간 이용 시 요금은 $1,000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간 $129의 멤버십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보안 서비스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과잉 대응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웃나라인 캐나다에 대해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될 것이라면서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노골적으로 영토 확장 욕심을 드러내며 동맹국까지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지난 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미국과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경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장갑을 벗어던진 선수들이 상대를 향해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급속하게 얼어붙은 두 나라 관계를 보여주듯 맹렬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닷새 만에 보스턴으로 장소를 바꿔 다시 맞붙은 결승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캐나다를 도발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언젠가 어쩌면 곧 캐나다는 훨씬 낮은 세금과 더욱 강력한 안보를 갖춘 우리의 소중하고 중요한 51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고는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불렀습니다. I think they have to become the 51st state. I call him Governor Trudeau. I said, Governor Trudeau's doing a wonderful job. 백악관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51번째 주가 될 캐나다라고 했습니다. And we look forward to the United States beating our soon-to-be 51st state, Canada. 연장전 승부 끝에 경기가 캐나다의 승리로 끝났고 트리도 총리는 당신은 우리나라를 가져갈 수 없다고 응수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12월 이미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원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파나마 운하 반환과 그린란드, 가자지구 개발, 그리고 거듭된 캐나다 합병 주장까지 트럼프는 연일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웃 멕시코와는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며 마찰을 일으켰고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겐 오는 6월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높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한 달 동안 마가로 상징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지만 그럴수록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프랑스, 영국 정상과 만날 예정입니다. 막무가내 좌충우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벌써 우려가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국 유소년과 청소년들로 구성된 예능단이 LA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세계예능교류협회의 한국예능단원 학생 60여 명은 오늘 벨리 아카데미 오브 아트 앤 사이언스를 방문해 한국을 소개하는 민속놀이, 영어 스피치, 무용, 미술 등 다채로운 작품과 공연을 선보이며 미국 학생들과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같이 뭔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뜻깊었어요. 미국의 주류 사회라든가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데서 깜짝 놀랐고, 우리 재능 있는 학생들이 미국의 문화를 배워가지고 와서 선진 한국을 이룩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취지로 한국 예능단 학생들은 미주 공연을 마친 뒤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에서 열리는 글로벌 영어 리더십 캠프에 참여해 LA지역 학생들과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예능교류협회 미주 공연과 리더십 캠프는 대한민국의 문화 홍보와 한미 교류 강화 그리고 차세대 리더 배양을 위한 취지로 40여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곰 출몰이 급증해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 먹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학습한 곰들이 민가로 내려오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강철 쓰레기통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불곰이 쓰레기통을 이리저리 밀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두께 2mm의 강철판으로 만든 이 강철 쓰레기통은 무거운 콘크리트 받침대 위에 견고하게 고정돼 무게가 1.1톤에 이릅니다. 일본 도치기현은 곰들이 민가에 내려와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급증하자 강철 쓰레기통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곰은 쓰레기통에서 먹이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人間の食べ物を食べるとヒグマって性格が変わるらしいんですよ。ゴミに餌づくというかゴミに執着す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 쓰레기통에서 인간이 먹는 음식을 맛본 곰들은 식성이 급변해 마트나 창고를 습격하기도 합니다. 홋카이도 동물원에서 덩치 큰 불곰을 상대로 테스트를 통과한 만큼 민가에 자주 출몰하는 작은 반달 가슴곰 역시 강철 쓰레기통을 부수거나 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겨울잠을 자지 않고 민가에 내려와 먹이를 찾는 곰들이 급증했습니다. 작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보름 동안 일본의 곰 목격 건수는 68건으로 전년의 5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민가 쓰레기통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지 않는 곰이 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강철 쓰레기통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707 특임단 대원들에게 전시의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이른바 BL탄의 개봉을 승인한다는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특전사 707 특임단은 3,000발이 넘는 실탄을 가져갔지만 현장에서 나눠주지는 않았다고 말해왔는데 이에 반하는 근거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707 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국회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가던 밤 11시 30분 김현태 특임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란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입니다. 16분 뒤 이번엔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고 적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임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1시 49분 국회에 세 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란 메시지가 뜹니다. 현장에 가져온 비엘탄을 개봉해 즉시 사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비엘탄은 전시의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탄약 휴대량을 뜻합니다. 이날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 대원은 모두 197명. 이들이 가져온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3,300여 발에 달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그동안 실탄 사용은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며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을 하진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국방부도 탄약 사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엘탄을 개봉, 즉 즉각적인 탄약 사용 준비를 하란 지시에 따라 계엄군은 언제든 발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MBC에 텔레그램에서 작전 지시를 한 것이 아니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 단장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4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사령관들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던 실무 간부들이 출석했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부하들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으며 그걸 지시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한 간부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으셔가지고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나 그 간부한테 물어봐서 그분을 통해서 코드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또 다른 간부도 사령관이 유독 긴장했다던 이 통화를 기억했습니다. 특전사 격례 구호인 단결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황했던지 충성이라고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상급자라 하면 지금 장관, 그다음에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를 하달했다는 부하 직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50분경 국회에 출동한 일공수 특전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하달한 대통령 지시를 뚜렷이 기억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시고 잠깐 뜸을 들이시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군인들은 주요 지시를 다시 한번 말하는 복명복창을 하는데 당시 복명복창으로 대통령 지시인지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복명복창을 했는데 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이 여단장은 정치적 문제일 수 있다고 보고 대원들을 철수시켰고 절대로 상황 일지를 수정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상황을 기록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이 증언들을 홀로 부정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번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청구돼서 2달 넘게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이달 25일 마지막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월 초 중순 선고가 예상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겁니다. 양측 대리인이 2시간씩 종합변론을 한 뒤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최종 변론 후 2주 안에 나왔던 걸 보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도 다음 달 초중순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할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법치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법치의 테두리 밖에서 헌재를 흔들어 온 건 윤 대통령 측이었습니다. 기일 지정은 물론 검찰 조사, 증거 채택 등 거의 모든 절차마다 불공정, 졸속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습니다.
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만장일치로 기각된 뒤에도 최근까지 재판관 개인을 공격하며 여론전에 활용했습니다. 기묘하게도 이와 같이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수사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도 불법으로 치부했습니다. 25일부터 이후 이어질 결정의 시간. 헌재는 헌법과 법률, 증거에 입각해 공정한 심판을 내릴 책임이 있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바로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법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경호처에 직접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윤 대통령과 경호처 지휘부를 함께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대통령 경호처는 버스와 기갑 차량, 군 병력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임무라고 했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당시 김 차장에게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김 차장의 휴대전화엔 김 차장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 상황을 수차례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도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1월 7일 윤 대통령은 역시 김 차장에게 다시 체포를 시도하면 경호처가 적극 나서서 막으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겠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인 8일엔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진입로까지 내려와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후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김 차장이 중화기 무장을 주문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경호처 지휘부와 함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중대질병은 암,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질병이 진단될 경우 일시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일반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중대질병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감정적, 신체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따라옵니다. 의료비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 비용,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소득 손실, 환자를 위한 집 구조 변경 비용, 공과금, 자녀 양육비, 모기지나 임대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비용들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질병보험에서 지급되는 일시금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는 병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대질병보험은 어려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보조해 줍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 최대 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12,000 이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전문의의 외래 진료 비용이나 특정 치료 비용, 그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숙박비나 교통비 등 추가적인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중대질병보험은 보조 역할을 하여 예기치 못한 지출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중대질병보험은 단순히 병원비를 넘어서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질병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보험료가 다른 보험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의 경우 건강검진 없이도 최대 $75,000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40세 여성의 경우 월보험료가 $68, 45세는 $93, 50세는 $116로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질병보험은 한 번 발생한 질병 외에도 같은 질병 또는 다른 중대질병이 발생할 경우 계속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을 취소할 경우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대질병보험은 이미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롱텀케어나 리빙 베네핏이 포함되지 않은 플랜에 가입된 분들에게도 매우 적합한 보험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월 2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